안녕하세요. 사주상담가 현담입니다. 오늘부터는 고급 사주에 해당되는 이석영 선생의 사주첩경 3권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 명리학의 3대 거장이 있죠. 제3 박지현 선생과 독일 박지한 선생, 그리고 자강 이석영 선생을 한국 근현대 명리학의 3대 거두로 일컬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강 이석영 선생님은 사주첩경이라는 총 6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중 3권과 6권을 많이 공부들 하시죠. 3권은 아마 실전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주로 이제 신살론이 많이 접목된 사주 풀이입니다. 총 246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사주 공부를 하시면서 초중급 공부를 하신 이후에 적어도 사주첩경 3권 정도를 공부하고 현업에 뛰어드시는 분이 많을 정도로 사주첩경 3권은 실전에 굉장히 강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주첩경 3권을 제1강부터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1강은 교육가 사주입니다. 교육가. 어떤 사주 명저가 교육가로서의 사주 명제인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주를 보게 되면 기해, 병인, 기사, 을해라는 권명입니다. 기사일주에 화토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내 편보다는 남의 편이 많으니까 신약사주겠죠. 어쨌든 기토가 그래도 화의 생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뿌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해한목, 사해충, 인사형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지가 형충이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인생이 나름 여러 가지 파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이 여기 하나 있고 음물이 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음의 속성이 강하지만 목, 화, 토, 금이었고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토금, 식상은 없지만 오행이 있는 그런 사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사주첩경은 흔히 추명가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추명가. 예전에는 사주를 풀이해주면서 마치 시를 쓰듯이 4개 사자성어처럼 4개, 4글자의 한문으로 시처럼 축축 이렇게 풀이를 해주면서 사주 풀이를 해줍니다. 상당히 운치 있는 사주 풀이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교육과 사주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좀 현대에 맞지 않는 내용 좀 빼고 좀 현대적인 해석으로 제가 좀 강의를 할 것이며 나름대로 요점만 정리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주첩경 3권 아마 이제 보통 원래의 책자를 사기 힘들고 아마 복사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구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아마 책자를 구입할 수 있으면 책자를 보시면서 제1강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사주에 대해서 풀이한 내용은 무기일에 태어난 무기일주에서 인월에 태어난 사람은 구호만입니다. 구호가 뭡니까? 입으로 만명의 사람을 부른다. 무기일주의 사람이 인월에 출생한 사람은 구호만명이다. 기토의 일주를 갖고 있고 인월에 출생했죠.
요 인월의 지장간을 보면은 무병갑이 있습니다. 무병갑. 이 병화가 기토에게는 인수를 갖고 있습니다. 인수. 따라서 무기토일주에 인월 안에 인수가 있으니까 인월에 태어난 사람은 구호만민, 다시 말하면 교육가,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직업을 가질 것이다. 나름대로 직업론이죠, 직업론. 암기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무기일에 태어난 사람이 인월에 출생하면 구호만민, 교육가, 사주이다. 그리고 생연, 연지죠, 연지. 지살이 있으면은, 요게 이제 사주를 보면은 연지가 고향 내지는 이제 조상궁이고, 월지가 부모궁이고, 본인이고, 시지가 자식궁이죠. 연지에 지살이 있으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뭡니까? 지살. 해묘미 할 때 해, 지살을 뜻하죠. 요 인사, 다, 역마살, 지살이 강한 인신사에 전부 지지 4개가 역마살로 구성되어 있네요. 특히나 연지에 지살이 있으면 필히 고향을 떠나 산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고향 떠나 살고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 고향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의미는 없지만 아주 기본적으로는 연지에 지살이 있으면 고향을 떠나 산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은 일지와 월지에 인사 형살이 있죠. 부모궁에 형살이 있다. 그러면은 조상의 조업을 물려받기가 힘들다. 조상의 조업을 물려받기가 힘들다. 요즘도 뭐 사실 조상의 조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은 부모와의 사이가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한테 유산을 물려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주가 해묘미에 요 해, 사이충을 맞서 요것이 역마살이죠. 연주를 보면은 이 사가 역마살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 원국에 역마살이 있어서 해외 출입을 자주 하게 된다. 요즘 뭐 역마살 없더라도 해외여행 워낙 많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의미는 없지만 예전에는 해외 나가기 힘들고 특히 유학 가는 게 어려울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요즘은 이 해석을 꼭 해외 출입 많이 한다기보다 이 역마살이 많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특히나 해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일을 한다. 뭐 무역업을 한다랄지 뭐 어쨌든 요즘은 그 사업을 한다랄지 또는 뭐 해외 근무를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되겠죠. 예를 들면 역마살이 많기 때문에 당신은 뭐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이렇게 진득하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근무를 많이 한다든가 해외 근무를 한다든가 또는 뭐 영업직이라든가 무역직이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든가 또는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생월, 월지. 월지에 망신살이 있다. 자, 해묘미의 묘, 해묘미 삼합에 인이 망신살입니다. 12신살 중에 망신살. 월지에 망신살이 있으면 부장모, 2번 결혼할 수도 있다. 요즘은 이제 또 많이 하겠죠, 2번. 월지에 망신살이 있으면 2번 결혼할 수 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일지와 시지의 사해충을 맞았습니다. 사해충. 부부궁이죠, 부부궁. 부부궁이 충 맞으면 이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통계나 경험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는 것인데 일지에 충을 맞으면 2번 결혼할 가능성이 많다. 궁합을 볼 때도 상대방 사주에 부부궁과 충을 맞으면 궁합이 안 좋다고 하죠. 그렇게 일지에 사해충 맞았으니 2번 결혼할 수 있다. 부부운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관살 혼잡이라 두 여자한테 자식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관은 을목과 임목인데 정관과 편관, 관살 혼잡이 돼서 두 여자에게 자식을 가질 수 있다. 이것도 요즘은 뭐 한 여자한테도 자식을 많이 안 낳는 세상이기 때문에 꼭 두 여자한테 자식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간에 뭐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하다 할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낫겠죠. 이것도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그 다음 기토와 무기토는 위장, 비장, 위, 비위주, 신체의 가운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관살들이 공격을 해서 힘이 드니 위장이 좀 허약할 것이다. 비위가 약할 것이다. 사주를 보면서 건강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것은 현대적인 측면에서도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살, 이 관살이 수목, 등령을 했죠. 뿌리가 있는 거죠. 뿌리가 있죠. 그래서 관살이 뿌리가 있을 때는 이 자식이 튼튼한 명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자식은 귀한 자식을 얻고 잘 될 것이다. 귀한 자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월, 아까 제일 처음 얘기한 이 월의 인수성이 있으면, 특히 사주에 월의 인수성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과 교단에 쓸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이 제1강 교육과 사주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주 첩경은 사주 명제 하나에 사주 풀이를 추명가로 해내면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가급적 좀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것이고, 옛날에는 중요했으나 현대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좀 빼가면서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삼천이 어떻다, 뭐 외조부가 어떻다, 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본인과 가족, 자기 가족 위주의 삶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사주풀이를 해 나가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